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된다는 이유로 사회에 해를 끼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남몰래 야산에서 대마를 대량으로 키워서 팔아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단 압수한 대마만 4,6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는데요. 경찰은 판매처와 사용자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전덕면의 한 야산. 산비탈 아래로 정체모를 식물이 빽빽하게 심겨 있습니다. 불법으로 재배 중인 대마입니다. 현장에서 압수한 대마는 67주, 건조된 대마 2.3kg 등 시가 3억 4천만 원 상당으로 4,600여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입니다. 대마 재배지는 임도에서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은 천안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뒤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다 우연히 야생대마를 발견해 재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지난 4월부터 대마를 재배한 이들은 2주에 한 번꼴로 비료를 주며 대마밭을 관리해왔습니다. 수확한 대마는 거주지인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신발장과 에어컨 실외기 등에 말려 보관하거나 직접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판매처와 거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약초를 캐던 한 등산객이 우연히 어린 대마초를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적이 없는 산속에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한 상황이고요. 저희 앞으로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사용자까지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경찰은 유통과 판매를 책임지는 마약 조직과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 2명을 구속하고 불법 수익금을 환수하는 한편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금산군에서 끔찍한 방법으로 식용개를 도살하는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애니멀 디펜더는 오늘 오전 9시쯤 금산군 제원면의 한 농가에서 식용고기를 납품할 목적으로 개를 불태워 도살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해 경찰과 금산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산군은 해당 농가가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됐다며 도살장에 남아있는 개 44마리를 인근 축산농가로 임시 격리하고 농장주를 상대로 운영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개 한 마리를 도살하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단독은 지난해 4월 아산시 탕정면에 무단 설치된 도축시설에서 개 한 마리를 도살하고 다른 개들이 도살 과정을 지켜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개들이 도살 과정을 지켜보게 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사용한 도살 방법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전 도심을 지나는 3대 하천에 물길을 넓혀서 비 피해를 막는다며 올 봄부터 바닥을 파내는 준설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파내면 다시 흙이 섬처럼 쌓이는가 하면 여름에 수해가 난 곳도 있어 시민단체들은 예산 낭비일 뿐이라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적어도 준설한 구간은 비 피해가 나지 않았다며 내년에도 공사를 계속하겠다면서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이 공사,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이수복 기자입니다. 하천변 곳곳에 하얗게 땅이 드러나 있습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흙과 모래 등 퇴적물입니다. 지난 4월부터 대전시가 예산 42억 원을 들여 대전천과 갑천, 유등천 일대 3.5km 바닥을 파내는 준설 작업을 벌였지만 군데군데 모래섬이 생긴 겁니다. 이곳 갑천변은 준설한 지 넉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처럼 퇴적물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파내고 쌓이고 다시 파내는 반복된 준설 작업이 예산 낭비라고 비판합니다. 장마철 홍수와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준설 작업을 벌였음에도 올해 여름 정뱅이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수해가 또다시 발생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수해 예방을 위해선 근시안적인 땅 파기보다는 하천마다 만들어진 징검다리나 과거 농업용수를 모으기 위해 설치한 소규모 보를 철거해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대전 3대 하천에는 총 60개 이상의 하천 횡단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이 횡단 구조물들이 물의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에 퇴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면 대전시는 봄부터 진행한 준설로 상당 부분 수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상반된 입장입니다. 준설한 구간은 올해 여름 수해를 입지 않았고
준설 범위를 확대하면 할수록 물이 지나는 길이 넓어져 물난리를 겪을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시민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은 강화했지 그렇게 손을 놓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전시는 내년에도 170억 원을 들여 도심하천 20km 구간에 준설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하천 기본 계획을 내년 말 수립해 이듬해부터 징검다리나 소규모 보철거 작업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오늘 새벽 3시 37분쯤 대전시 유성구 복명동 유성온천역 내거리에서 승용차가 오토바이와 부딪혀 4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30대 여성 승용차 운전자를 입건해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2분쯤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의 한 공장에서 크레인 차량이 기울며 50대 작업자 한 명이 5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추락한 작업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크레인 바스켓 안에서 2명이 탑승해 간판 설치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크레인이 기울며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들의 보행을 돕는 이른바 웨어러블 로봇의 개발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오늘 새로운 개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로봇은 스스로 다가와 저절로 옷을 입는 것처럼 착용되는데 일반인처럼 걷는 건 물론 좁은 문과 계단도 쉽게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로봇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사람을 향해 두 다리로 천천히 걸어오는 로봇. 이윽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안기듯 한 몸이 됩니다. 8년 전 사고로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인이 된 김승한 연구원이 로봇과 함께 휠체어에서 일어나 목발을 벗어던지고 뚜벅뚜벅 발걸음을 옮깁니다. 마치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스스로 다가와 타인의 도움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웨어러블 로봇 워크온슈트 F1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로봇이 착용자에게 스스로 걸어가는 기술과 그리고 착용자 근처로 왔을 때 자동으로 착용자와 연결되는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개발했습니다. 로봇을 입고 난 뒤엔 움직임의 제약이 사라집니다. 비장애인의 걸음 속도 수준으로 시속 3.2km까지 걸을 수 있고 좁은 통로와 문, 계단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알고리즘과 바닥의 센서 등을 통한 균형 제어로 목발 없이도 서거나 움직일 수 있어 착용자에게 자유로움을 선사합니다. 몸에 오는 진동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걸 느끼는 게 이제 가장 크고요. 그 잊고 있었던 걸음이 다시 생각나게 해서 되게 감격이 큽니다. 연구진은 워크온슈트 F1으로 오는 일요일 스위스에서 4년마다 열리는 장애 극복 사이보그 올림픽 사이베슬론 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회대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으로 우승했던 만큼 이번 대회에선 전면 착용 기술을 비롯한 기술적 격차를 보여줄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해 수십억 원대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 주식 투자에 참여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 등 일당 4명에게 징역 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여러 가족의 일상을 짓밟고 파괴했다며 무거운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조합장과 시공사 임원 등 6명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주고받고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공사 임원과 정비업체 이사 등은 지난 2022년부터 조합장 등에게 골드바를 제공하는 등 수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해 총 7천억 원 상당의 시공계약을 따내고 8년간 조합자금 24억 원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재개발 조합 조합장과 시공사 상무를 구속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권의 소방 컨트롤 타워인 119 복합타운이 청양으로 이전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소방학교와 119 항공대, 장비센터들이 한 곳에 집중돼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또 아시아 최초로 친환경차 화재 진압 훈련 시설도 갖추게 돼 차량 화재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소방 장비가 설치된 특수 자동차가 물을 뿌리며 화재 진압 훈련에 매진합니다. 소방대원이 진입할 수 없는 특수 구조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에 달린 파괴 노즐을 무선 원격으로 조정해 지붕과 벽면을 관통시켜 직접 불을 끄는 훈련도 실시합니다. 충청 소방광역거점 119 복합타운이 청양으로 이전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38만 8,700제곱미터 부지에 도비 582억 원 등 총 8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우선 충청 소방학교가 천안에서 31년 만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충남북, 대전, 세종 신임 소방공무원과 소방 간부, 화재 진압과 구조 구급, 드론 교육 등 연간 2만여 명을 교육하게 됩니다. 세분화된 훈련 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교육생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한서대 태안 비행장에 있던 119 항공대도 119 복합타운으로 옮겨왔습니다. 서쪽으로 치우쳐 있던 항공대가 도내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구조 구급에 더욱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230억 원을 투입해 다목적 중형 소방 헬기를 추가 도입할 예정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상황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올해 안에 아시아 최초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 화재 진압 훈련 시설도 완공할 예정으로 수소, LPG, LNG, 전기차, 수소차 등 다양한 유형의 화재에 대한 훈련도 가능해집니다. 내년에는 실화재 훈련장, 2027년까지 119 구조견 운영센터까지 들어서면 명실상부 소방복합단지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아시아 최초 친환경차 화재 진압 훈련장을 운영하고 구조견 센터라든가 또 실화재 훈련장을 추가로 건립을 해서 전국 최고 소방단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충청권 560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119 복합타운이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최근 대형 재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만큼 대전시가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합니다. 각 시구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재난훈련에서는 다중밀집시설 대형 화재와 전기차 충전재 화재,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 상황 대비 능력을 종합 점검할 예정입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 지방소멸 대책 수립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전담반은 1가정 양립, 늘봄학교 지원, 통합지원 3개 분과로 나뉘어 복합문화체육센터와 무지개 복지공장과 같이 공단이 소유한 다양한 시설을 활용해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16m 길이의 땅굴을 파 석유를 훔치려던 일당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지난 2월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2층짜리 창고를 빌린 뒤 넉 달 동안 약 16m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 연결할 관을 설치하고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로 일당 2명에겐 징역 4년 6개월, 1명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금 부족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조직적인 범행은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순국을 기리는 제2회 이순신 순국제전이 다음 달 1일부터 이틀간 아산 현충사와 원양온천역 광장 등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2일 원양온천역 광장에서 선포식을 시작으로 영화 노량 상영과 전통의복 체험, 조선 무예 시범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지고 충무공 현충제략 등 추모 공연도 열립니다. 또 3일에는 순국제전의 하이라이트인 이순신 장례 행렬이 군부대와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충사에서 원양온천역까지 4.4km를 지나며 장군을 추모하게 됩니다. 천안시가 직영으로 전환한 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 입양률이 상승하고 사망률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부터 직영으로 운영 중인 천안시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944마리의 유기견 가운데
49.5%인 486마리가 입양돼 지난해 입양률 35%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유기견 사망률은 32.6%로 지난해 사망률 61%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